안녕하세요, 별린이 친구들. 어린이를 위한 역사의 쓸모 인생편 5권이 출시되었습니다. 자, 이 시리즈의 마지막 편인데요, 5권 주제는요 바로 희망, 호프입니다. 여러분 꿈이 있죠? 근데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보신 적 있나요? 자, 앞으로 이 들려드릴 이야기 속 위인들은요, 처음엔 여러분들처럼 아마도 그 작은 꿈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런데 그 꿈이 희망이 되어가지고 자신만의 멋진 이야기를 만들어낸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역사 속 그 인물들을 만나러 가 보시죠. 첫 번째 시간, 어린이들에게 더 나은 세상을 선물하고자 했던 방종환입니다. (100년) 전에 어린이에게 존댓말을 쓰던 어른이 있었다고요? 방종환은요, 제1회 어린이날에 어린이 해방 선언문을 발표합니다. 그중 몇 가지 한번 살펴볼까요? 사실 1920년대까지만 해도요, 어린이의 권리는 없었죠. 어린이를 어른의 소유물처럼 여기는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이런 시기에요, 방종환은요, 어린이를 한 명의 독립적 존재로 인정해 줘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죠. 어린이 해방 선언문에서 눈에 띄는 것은요, 바로 어린이에게 존댓말을 쓰라라는 점인데요. 당시 어른들, 특히 부모님이 어린이들에게 존댓말을 쓴다? 이거 사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방종환도요, 종종 곤란한 일을 겪지요. 존대를 받은 어린이가 어색해가지고 얼굴이 이렇게 빨개지는 경우도 있었고요. 자신을 부르는지 모르고 지나치는 일도 많았다고 합니다. 왜냐면 그런 적이 없었으니까. 내 자식에게 그 마음대로 그 말도 못해! 라고 하면서 이거 화를 내는 어른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방종환이 선언문에 이 내용을 추가한 이유는요, 서로를 존중하는데 이 말이 매우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어린이라는 말을 만든 사람이 방종환이라고요? 틀렸습니다. 어린이라는 말을 방종환이 처음 만든 건 아닙니다. 이미 조선시대부터 어린이라는 단어는 쓰여지고 있었습니다. 조선시대에 그 경민편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여기서는요, 나이가 어린 사람을 한자로 비유라고 썼고요, 이걸 한글로 풀어 쓴 책에서는요, 바로 어린이라고 표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어린이라는 말을 만든 사람을 방종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어린이라는 말을 자라나는 존재를 존중하는 말로 쓰기 시작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방종환이었기 때문입니다. 의미부여를 한 거죠. 그러니까 방종환은요, 어린이를 어른보다 높게 대접하자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왜? 어린이가 미래의 희망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판단한 방종환은요, 어린이를 어른의 소유물이 아닌 하나의 인격체로 보고 제발 좀 소중하게 좀 대합시다 라고 주장을 했던 겁니다. 방종환은 글을 쓸 때 이름 39개를 사용했다고요? 네, 방종환은요, 1923년 어린이라는 어린이를 위한 잡지를 만들거든요. 요즘에는 뭐 어린이들을 위한 다양한 잡지가 너무 많죠, 지금은요. 그런데 이때만 해도요, 그런 건요, 뭐 정말 눈 씻고 찾아볼 수도 없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어린이 이 잡지는요, 정말 어린이들에게 당시에 외국의 흥미진진한 동화도 알려주고, 막 놀이도 소개해주고, 또 퀴즈를 좋아하는 어린이들을 위한 특별 코너도 준비되어 있고, 또 막 조선팔도 윷놀이, 금강산 게임, 세계 일주 말판놀이 같은 막 특별 부록도 있고, 야, 진짜 이 어린이는요, 어린이들에게 읽을 거리를 제공할 뿐만 아니었고요, 조선의 역사와 지리를 가르쳐 주면서 알게 모르게, 이 당시에 일제강점기잖아요, 알게 모르게 그 민족 정신을 키우게끔 도와주었던 것이죠. 또 세계 곳곳에 대한 흥미를 돋궈주는 교육 요소 또한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방종환은요,
정말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막 어린이 잡지가 인기 폭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방종환 열심히 쉴 틈 없이 글을 써야만 했습니다. 근데 이 재미있는 게요, 이렇게 글을 쓸 때마다 이름을 바꿨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재미있는 글이야 이럴 때 이름은 깔깔 박사, 탐정수술을 쓸 때는 북극성, 외국 동화를 번역할 때는 몽중인, 뭐 이런 이름을 사용한 것이죠. 이유가 뭐냐면 방종환 선생님이 1인 다역을 한 거죠. 왜? 어린이들을 위해 글을 써줄 작가가 부족했던 거예요. 방종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름을 바꿔가지고 마치 방종환 한 명이 여러 명의 작가인 것처럼 등장을 했던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이름이 무려 30개가 넘었던 겁니다. 어린이날이 원래 5월 1일이었다고요? 네, 지금처럼 5월 5일이 어린이날로 정해진 거는요, 광복 이후부터예요. 1923년 어린이날이 처음으로 만들어질 때는요, 바로 5월 5일 아니고요, 5월 1일이 어린이날로 정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날이요, 천도교 소년회 창립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1928년부터는요 5월 첫째 주 일요일로 변경이 되었는데요, 지금 5월 1일이 근로자의 날인 것처럼 당시는 5월 1일이 노동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경찰들이 당시 이 사람들이 모이는 집회를 금지하고 있었거든요. 때문에 이걸 피해가지고 5월 첫 번째 일요일로 변경해서 행사를 진행한 겁니다. 그런데 이 매년 어린이날 행사에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이니까 일제가 이거 뭐야, 이거 왜 모여? 라고 해서 경계하기 시작한 거예요. 결국은 이 행사가 금지되죠. 그래서 결국 광복 다음해인 1946년 다시 어린이날이 부활을 한 거예요. 다행이다. 1946년 5월 첫 번째 일요일, 이날이 바로 5월 5일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후부터는요, 아예 그냥 어린이날, 그냥 5월 5일 이게 지정돼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어린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사실 지금 주어진 시간을 행복하게 보내는 겁니다. 놀이터에 가서 친구들과 뛰어놀고 밖으로 나가 그 햇살을 맞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야 하는 거죠.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노는 것, 이 노는 건 쓸데없고 쓸모없는 게 아닙니다. 노는 건 바로 어린이 여러분들의 권리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런 위인들의 인생을 통해서 희망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어려움을 극복하고 꿈을 이루는 과정을 살펴보니까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노력한다면 우리도 역시 멋진 일을 해낼 수 있겠구나라는 그 자신감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는요, 여러분 모두가 그 자신만의 멋진 이야기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에 또 만나요. 맞다. 최태성의 초등TV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